네, 기사님. 지금 이 포크레인 얼마 주셨나요? 주등록세비 포함해서 보험까지 다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네. 1억 5천만 원이면 그 포크레인, 그러니까 굴삭기 치고는 비싼 축에 속하나요? 그렇게 비싼 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140W라는 네. 포크레인은 제일 보편화되어 있고 제일 중간 정도의 사이즈 금액이나 뭐 모든 면에서 중간 정도? 이게 차로 치면은 좀 뭐라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이렇게 에쿠스 이렇게 있죠, 급이. 이 정도면은 펠리스트? 펠리스트? 네, 펠리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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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펠리세이드 정도. 네, 펠리세이드 정도? 아니면은,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 정도? 이 숟가락, 아, 죄송해요. 이거는 얼마 해요? 이 버킷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정도? 아, 150만 보강까지, 원이요? 보강까지 다 하면 한 200 정도 들어갑니다. 뭐 이것저것 부수적으로 공구통 같은 거 더 만들고,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저기도 네. 공구통을 더 추가적으로 차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 포크레인도 밑에 지금 네. 보면은 이 부분이 기본 공구예요. 이 부분이 아. 이 부분이 기본 연장통인데 트렁크예요, 트렁크? 네, 트렁크죠. 네, 요거 외에 네. 지금 저는 요 위에 옆에 앞에 뭐 다 지금 이렇게 이 철판을 다 덧대서 네. 용접을 해서 수납 공간을 더 만든 거예요. 그럼 새 차를 사면 몇 년 정도 타요? 기본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타요. 5년에서 10년 타고 보통은 이렇게 팔고 또 새 차를 사나요? 그렇죠.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각자 개개인마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 차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차에 중복적으로 계속 이제 고장이 발생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1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차가 고장 났을 때 또 뭐 한 번 고장 나면은 뭐 1, 20만 원에 뭐 카센터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무조건 출장을 불러야 되고 출장을 불렀을 때 출장 비용에 부속이 보통 뭐 이쪽 하부 쪽만 망가지면은 뭐 기본 한 2, 300 그냥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돈을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서 감가가 많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는 많이 돼서 중고차 비용이 그만큼 적어요. 근데 중고차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살아 있을 때 새 차를 바꾸는 게 저는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크레인을 이 중고로 팔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좀 평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받으면 잘 받았다. 60% 봅니다. 60%요? 예. 감가되는 금액 새 차 사서 한 60% 정도, 한 5년 쓰면은 한 6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포크레인은 많은 장고장이 어떤 게 있어요? 많은 일단 장고장은 유압호수, 유압라인 호수가 자주 터지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카로 따지면은 하루 종일 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저희는. 저 창문에 이렇게 자외선 썬팅 많이 하나요? 네, 저도 지금 이거 다 자외선 썬팅해서 앞에, 옆에, 뒤에 다 해놓은 근데 상태입니다. 하는데도 타죠? 아우, 그럼요. 맞죠? 해도 타죠? 네, 해도 타죠. 포크레인도 음주 측정해요? 다니다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다이오 포크레인 탄지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한두 번 해봤나? 이 차 이렇게 운행하시면 한 달에 기름값은 얼마나 나가요? 하루 평균 80에서, 주행하는 거 포함해서 80에서 100리터 정도 먹습니다. 80에서 100리터요? 예, 하루 평균? 예, 하루 평균. 가득 넣으면 몇 리터 들어가요? 250리터 들어갑니다. 250리터. 그럼 예. 얼마 정도죠?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지금 기름값 기준으로. 예. 그럼 이 연비가 어떻게 돼요? 연비라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느끼는 걸로는 한 리터당 한 2kg? 리터당 2kg요? 네, 2kg? 근데 이게 연비라는 게 이렇게 좀 삽질이라 하나? 저거를? 네, 삽질을 많이 하면 더 빨리 달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주행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할 때, 버킷 작업, 그러니까 땅 파는 작업을 할 때보다 주행할 때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작업할 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좀 힘들게 작업을 했다, 포크레인이 힘들게 작업했다, 그랬을 때 한 60에서 80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포크레인 기사들도 술을 먹잖아요. 네. 포크레인도 대리운전 하나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예, 술 먹으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죠.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로 들어가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려면은. 근데 이게 도로를 주행할 때는 운전면허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게 건설기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저도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포크레인도 이렇게 뭐 외제차, 국산차 이렇게 나뉘죠. 네. 좀 어때요? 포크레인도 어, 외제차가 훨씬 비싸나요? 금액적으로는 볼보차가 좀 더 비싸요. 볼보 비싸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볼보, 이 기종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볼보, 그 다음에 캐타, 그리고 지금 국산 거 두산,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볼보나 캐타가 차값은 조금 더 비싸요. 팔 때도 더 많이 받아요? 팔 때는 더 못 받아요. 그러면 국산 거 사는 게 더 낫겠네요? 국산 거 사는 게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볼보나 캐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두산이나 현대도 전 세계로 수출은 하지만 아무래도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쪽에서 오는 거고, 캐타 같은 경우에는 저쪽 미국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외국에서 이렇게 상용화돼 있던 차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조건에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건이 조금 외국에서 작업하는 조건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험해요. 작업하는 게, 포크레인 작업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이 굉장히 험해요. 이 타이어는 얼마씩 합니까? 한 짝에 35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네, 하나가요. 이거 35, 저거 35요? 네, 이게 총 앞에 4개, 뒤에 4개, 8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주행하는 거에 따라 틀리고 작업하는 거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2년까지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좀 이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기사나 이런 걸 하다가 월급 받으면서 포크레인 기사를 하다가 내가 차를 딱 샀어요. 빚을 내서. 근데 일을 못 잡아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그냥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 손해잖아요. 그쵸, 세워져 하루도 있으면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해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해서 차 잡히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끝으로 이 포크레인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감히 조언을 하자면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원체 안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직원을 하나 두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보다 일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막 저단가로 막 밀고 들어오시는 사무실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벌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포크레인이 굉장히 과도기예요. 엄청난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위로 지금 저희 대선배님들 지금 50, 60, 뭐 70까지도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가 거의 주예요. 그분들이 거의 지금 현 굴삭기 업종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시지 않는 한 저희가 지금 아무리 자리를 넓히려고 해도 위에서 선배님들이 아직까지는 현업에 종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이 선배님들 넘보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저희만의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상도덕. 네, 상도덕.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은 해드리되 저희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 와야 우리도 거기에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과도기와 엄청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서 도전하시는 게, 물론 정말 내가 되겠다, 할 수 있다, 거래처도 확보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총알도 좀 준비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